네, 안녕하십니까. 척추센터 정상원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이제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척추 치료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인 자세 교정부터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뭐 주사 치료, 시술, 수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경차단술은 주사 치료에 속하는 치료입니다. 다음. 신경차단술이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해서 이제 염증과 부종을 제거해서 통증의 전달을 차단한다고 해서 이제 신경차단술이라고 하고요. 직접적으로 뭐 신경을 자르거나 뭐 없애거나 그런 차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이제 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신경이 저렇게 실제로 빨갛게 막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게 되는데 저쪽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약물 치료나 이제 물리 치료보다 이제 효과적이고 반면에 이제 수술보다는 이제 덜 위험하고 덜 침습적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런 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사 치료할 때 이제 들어가는 약제는 크게 보면 이제 국소 마취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유착 방지제 등이 들어가는데 국소 마취제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좀 느끼지 말라고 이제 섞는 거고 국소 마취제 효과는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2-3시간 정도면 효과가 다 없어지고요. 스테로이드가 이제 주된 약제인데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신경에 이제 염증을 조절해서 통증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보통은 한 치료한 이후에 한 2-3일 정도 이후에 이 스테로이드 효과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주사 맞고 한 2-3일 정도까지는 통증이 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착 방지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달라붙어서 유착이 생겨서 약물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얘네를 좀 떨어뜨려줘서 약물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다음. 저희 이제 척추센터에서 많이 하는 신경 차단술이고요. 코달 블럭, 그리고 루트 블럭, 그리고 인터라미나 에피두랄 블럭, 메디안 브랜치 블럭, 파셋 블럭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단 코달 블럭은 이제 꼬리뼈 주사라고도 하는데 우리 꼬리뼈에는 이제 사크랄 히아투스라고 해서 이게 척추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쪽 히아투스에 이제 주사를 찔러서 안쪽 척추관 안쪽 신경이 있는 곳으로 주사약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정면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저렇게 신경 근처로 약물 주입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주사를 찔러서 이제 조영제로 이게 척추관 안쪽으로 이제 조영제가 잘 퍼지는지 확인을 하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제 척추관 안쪽으로 조영제가 잘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은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도 저렇게 이제 신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저 사진도 잘 들어간 경우입니다. 다음. 보통은 이제 이 코달 블록을 이제 시행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 이제 MRI 찍기 전에 병변이 이제 불명확한 경우에 척추관 전반으로 이제 약물을 좀 뿌려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요. 병변 이제 아무래도 꼬리뼈 쪽에서 이제 주사약이 올라가다 보니까 병변 아랫부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막의 신경주사 중에서는 제일 쉬운 편에 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꼬리뼈에 주사를 놓다 보니까 바지를 살짝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젊은 여성분들한테는 좀 잘 안 놓게 됩니다. 다음은 셀렉티브 널브 루트 블럭입니다. 루트 블럭이라고도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저희 이제 척수 신경이 큰 줄기가 있고 이제 옆으로 신경근으로 분리돼서 이제 하지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신경근에 이제 선택적으로 주사 약물을 주입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하나 이전 보여주세요. 2개 넘어갔네. 예. 이게 시술 방법은 우리가 이게 오블리크 뷰, 이게 사선으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저 스카티독이라고 하는 이렇게 멍멍이 모양의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멍멍이의 눈 아래 부위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신경근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서 저쪽으로 주사를 찌르게 되고, 다음 라테랄 이제 옆으로 라테랄 뷰를 봐서 이제 적당한 깊이에 왔다 싶으시면은 저기다가 조영제를 넣게 됩니다. 다음 조영제를 넣어서 이제 신경근이랑 좀 깊숙이 찌르게 되면 안쪽까지 이제 조영제 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 잘 들어갔다 싶으면은 저쪽에 약물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루트 블럭은 이제 정확한 신경 분절을 선택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병변이 좀 모호할 때 저 루트 블럭을 시행해서 증상이 좋아지면은 아, 저 병변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해서 이제 진단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경 경막을 뚫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비교적 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주사 치료를 하다가 신경근을 이렇게 건들거나 찌르게 되면은 환자분이 이게 악 소리 지르면서 굉장히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거기다가 바로 이제 주사약을 넣으면 안 되고 주사 위치를 조금 조정해서 통증을 안 느끼시는 부위에 이제 주사를 시행해야 되고,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이제 주사제를 넣다 보니까 시술 후에 좀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라미나 에피두랄 블럭입니다. 우리 척추에는 이제 후궁 사이 공간, 인터라미나라고 해서 뼈가 덮여 있지 않은 부위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신경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저 사진과 같이 저 공간으로 이렇게 주사를 찌르면은 바로 밑에 이제 신경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렇게 찌르게 되면은 신경까지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추를 시술할 경우에는 보통 주사 이제 뒤에다가 이제 실린지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느끼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다가 이게 경막의 공간에 근접하게 되면은 압력이 확 떨어지면서 압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 부위에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옆으로 보게 되면은 저 정도 위치가 이제 경막의 공간이고 더 들어가게 되면 신경을 찌르게 되겠죠. 다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확인이 되면은 저쪽에 이제 조영제를 넣어서 이 신경 경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영제가 잘 퍼지는지 확인을 하고 그쪽으로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근데 이 사진은 이제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서 이제 경막을 뚫고 들어가서 신경 안쪽에다가 이제 조영제를 넣은 사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영제가 쭉 위로 올라가면서 신경이 조영이 쫙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신경 전체가 쫙 조용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빼고 다시 시술하던가 저기 바로 약물을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인터라미나 에피두랄 블럭은 좀 안쪽 병변에 좀 넓게 주사약을 이제 투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코달 블럭이랑 다르게 이제 분절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뒤에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경막 내로 이제 주사를 놓을 위험성도 있고, 경막이 뚫리게 되면은 이제 안쪽에서 내척수액이 누출이 돼서 환자분이 두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블러드 패치와 같은 이제 다른 시술을 한다거나, 보통은 이제 주사의 직경이 얇기 때문에 한 며칠 누워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긴 합니다. 예, 다음은 메디안 브랜치 블럭입니다. 메디안 브랜치는 이제 척수 신경의 한 분지로 우리의 후 관절 통증을 느끼는 분지입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저렇게 신경이 올라와서 저희 후관절과 이렇게 라미나 있는 곳을 덮고 있는 분지라고 보면 되고, 저쪽을 이제 주사로 이제 차단해 주면서 이제 통증을 조절해 주는 방식입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저 메디알 브랜치가 올라오는 위치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가로돌기야 이렇게 저기 관절 슈페리어 아티큘러 프로세스 옆쪽에 모서리 부위에서 신경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쪽이 타겟이 되는 거고요. 다음 저쪽을 타겟으로 찌른 다음에 이제 라테랄 뷰 옆쪽에서 봐서 적당한 위치에서 이제 주사 약물을 투입하면 됩니다. 다음 보통은 이제 방사통이 없는 요통이나 경부통에 이제 많이 시행을 하게 되고, 조영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시술할 때는 좀 편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직접 찌를 위험은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데, 보통은 이제 한 분절을 양쪽으로 하게 되면은 내 부위 충분히 하려면 한
주사를 한 6개 정도까지 놔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주사 많이 난다고 좀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셋 블럭입니다. 우리 이제 후관절 파셋에 문제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그쪽에 이제 주사를 놓는 방법이고, 다음 보시는 사진과 같이 위에 이제 그 분절과 아래 분절이 만나는 부위, 파셋 부위를 찾아서 그 위쪽에 주사를 놓게 됩니다. 다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파셋 그 관절낭을 직접적으로 찌를 수도 있는데, 관절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이제 뭐 많이 붙어 있는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위쪽에 약물을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사통이 없는 노통이나 경부통에 이제 많이 시행하게 되고, 특히 후관절 퇴행성 변화가 심한 환자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관절낭을 직접 찌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근처에다가 이제 약물을 주입을 많이 합니다. 다음. 이렇게 다 알아봤고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신경 주사를 하면서 신경 차단술을 하면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이게 뼈주사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용어를 뼈주사로도 이제 많이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제 뼈주사가 이제 관절주사와 좀 이렇게 혼용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요즘에 이제 뼈주사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는 뼈주사 아니고 그냥 신경주사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나요? 이렇게 또 이렇게 스테로이드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사실 스테로이드가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제로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좋은 약제인데, 이게 많이 쓰면은 이제 안 좋은 거지, 적당히 쓰면 굉장히 좋은 약제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시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이나 맞아야 되나요?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뭐 1년에 한 3-4번만 맞으라고 이제 돼 있는데, 수술 부위가 수술을 해야 될 병변이 명확한 경우에는 한 3번까지도 잘 놓지 않고 한두 번 놔보고 이제 효과가 없으면 수술하시라고 하고, 수술하실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막 통증 조절만 원하신다, 그리고 뭐 5번 이상, 1년에 5번 이상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충분한 이제 간격, 뭐 1달이나 2달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주고 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하시는 게, 한 번 맞으면 이제 이게 호전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병변이 이제 심하신 분들이 이제 호전 기간이 좀 짧은 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급성인 환자분들이 더 이제 치료 효과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이게 오래됐거나 이미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오래 안 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예, 이상입니다.